네, 천인문 그래머 3의 챕터 4 부정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준동사가 들어가게 되네요. 우리 준동사 많이 공부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차근차근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준동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동사란 그럼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되죠. 뭐 이제 익숙해서 조금 너무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준동사라는 건 동사에서 태어났지만 동사에다 뭔가를 붙여요.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이거나. 그래서 동사에서 태어났지만 품사는 동사가 아닌 걸 얘기합니다. 품사는 동사가 아닌 것. 그래서 이제 만약에 동사에다가 to를 붙이게 되면 투부정사가 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는 동사가 아니라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동명사, 동사에다 ing를 붙인 동명사가 있고, 그다음에 ing나 pp를 붙여서 두 가지의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분사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동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동사적 성질은 그대로 갖고 있지만 품사는 동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부정사는 품사가 이제 동사가 아니라 뭐가 되게 되는 거냐면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되는 거고요. 동명사는 명사가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되는 거고요. 분사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법 설명을 할 때 준동사 파트 들어가면 이 개념이 잘 암기가 되어 있는지 항상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장에 나왔을 때 그 앞에 아파트에서는 우리 앞에 바로 수동태 공부했었죠? 그래서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동사가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준동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한 문장에 주어가 하나, 한 문장에 동사가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동사를 이제 동사의 의미를 갖는 나머지들은 다 준동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에 동사 하나라면 나머지는 다 준동사가 된다. 그래서 문장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하냐, 형용사 역할을 하냐, 부사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뭐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인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등으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좀 하는 역할이 많고요. 동명사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라서 명사 역할밖에 안 하고요. 분사는 형용사라고 써 있지만 이제 분사 구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사인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준동사 중에서 투부정사는 선생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명사적 쓰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친구들 품사는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우리가 명사라고 하면 뭐냐면 어떤 사물의 이름이나 아니면은 이제 사람의 이름 같은 거를 붙여준 게 명사죠. 근데 이제 명사적 쓰임이라고 하면 자리를 따져보면 자리는 주어 자리, 그리고 이제 목적어 자리, 그리고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명사가 될 겁니다. 자, 명사는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죠. 뭐 주어 자리 들어가거나, 목적어 자리 들어가거나, 보어 자리 들어가거나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부정사의 명사적 쓰임이라 그러면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 들어간다. 그래서 보시면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일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 보어, 목적어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는데 주어로 쓰일 때는 단수 취급하니까 뒤에 동사는 단수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명사 구가 됐던 명사 절이 됐던 이런 이제 명사가 이제 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명사가 됐다거나 문장이 명사가 됐을 때는 항상 덩어리 취급해서 단수로 취급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to travel with friends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겠죠. is exciting. 이제 친구들과 같이 여행하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 만약에 to travel with friends가 주어 자리 들어가면 대가리가 너무 크죠. 앞에 우리가 영어에서는 주어가 너무 긴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짜 주어인 가주어를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인 진주어는 뒤에다가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t is exciting to travel with friends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자, my goal for this year. 올해의 나의 목표는 비동사 뒤에 바로 투부정사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형식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제 is가 이 형식 동사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my goal이랑 뒤에 있는 to improve my grades랑 어떤 거예요? 두 개가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어와 동일한 주격 보어는 명사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자, 그다음에 우리는 계획합니다. to adopt a dog. 개를 이제 키울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 입양을 할 건데 from an animal shelter 했으니까 이제 뭐 동물 보호소로부터 개 한 마리를 이제 채 그 뭐죠? 입양할 예정입니다. 입양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o 부정사의 이제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것들은요. 동사에 따라서 어떤 동사들은 to 부정사 좋아하고 동명사 좋아하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쓰는 동사들을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이 친구들을 암기를 할 때는 같이 그냥 뭐 인제 want 다음에 to 부정사 이렇게 외우기보다는요. 그냥 want to, need to, plan to, decide to, hope to, expect to, agree to, promise to, choose to, learn to, wish to, manage to, offer to, fail to, hesitate to, determine to 이런 식으로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을까요? 다 이제 대부분은 뭐뭐 하기를 원하다,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거고요. hesitate는 뭐뭐 하기를 이제 꺼려하다 이런 뜻이죠. 망설이다 이런 뜻이고요. determine to는 뭐뭐 하기를 결정하다,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manage to는 해석이 가까스로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를 해내게 됐을 때 가까스로 뭐뭐 하다, 뭐 가까스로 이제 뭐 위험을 피했다 이런 식으로 쓰이면 되겠죠. 자, 그럼 투부정사의 역할 아래 보시면요. I hope 나는 바란다. 그런 다음에 hope의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쓰였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 자리 쓰인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이었습니다. My job 나의 목표라. 내 직업이랑 to protect people from danger 이랑 어때요? 두 개가 같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적 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주어가 아니라 주어랑 동일하게 된 보어 자리에 쓰인 이제 주격 보어 명사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to live without water 물 없이 사는 것은 얘는 이제 주어 자리에 들어가게 됐겠죠.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3번에서는 It is impossible to live without water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자, 포인트 2. 투부정사 주어는 가주어 is로 바꾼다. 이거는 앞에서 이미 얘기했습니다. 투부정사 주어는 주어 자리에 가주어 is을 쓰고요. 진주어인 투부정사와 그것이 이끄는 어구는요, 뒤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가주어 it은 따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리만 맞춰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경을 이제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됐을 때 대가리 너무 크니까 가주어 it 써주고 진주어는 뒤에다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it is important to protect our environment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it 가주어. 자, 그러면 it은 해석 안 하니까 불가능하다. 진주어. 뭐 하는 것이요? 나의 숙제를 오늘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 it is wise에서 이제 뭐 현명한 일이다. 자, 이 첫 번째 투부정사가 가지는 동사적 성질 첫 번째가 나왔는데요. 투부정사도 동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not을 부정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투부정사 앞에다가 not을 붙여준다 또는 never를 붙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Not to skip your breakfast for health 했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너의 아침을 거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정형 not이나 never를 투부정사 앞에다 써준다. 자, 그러면 아래 보시면 to follow the rules에서 주어 자리에 쓰였고요. 이제 주어가 너무 기니까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주어는 뒤로 써주면 되겠네요. to follow the rules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to spread rumors에서 주어 자리 마찬가지 너무 이제 투부정사 기니까요. it is not good 좋지 않다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주어인 투부정사는 뒤로 보내주면 되겠네요. 네, 요렇게 보면 돼요. 자, 그다음에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요. 우리가 투부정사가 뭐냐면 준동사죠. 우리 준동사도 선생님이 동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동사적 성질은 그대로 가져요. 동사적 성질.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동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품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동사적인 성질은 그대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준동사의 동사적 성질이라고 하면 첫 번째, 의미상 주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동사는 주어가 딱 짝꿍으로 있잖아요. 근데 준동사도 이제 어쨌든 짝꿍을 가질 수가 있는데 동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동작을 행한 주체가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주어와는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의미만 가져라 해서 의미상 주어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같은 경우에는 for이나 of 목적격을 쓰면 되겠죠.
네, for이나 of 목적격을 쓰는데 이제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언제 이제 of를 사용하게 되냐면 사람의 성질, 성격 이런 걸 나타내게 될 때는 이제 of 목적격 써주고요. 나머지는 for 목적격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이런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면 이제 사람의 성격 이렇게 이제 for를 일반적으로 쓰면 되는데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면 of를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연례로 설명을 해드리면 의미상주어 말고 부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건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정 같은 경우는 not이나 never를 to 부정사 앞에다가 붙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뭐 만약에 이제 어 형식을 그대로 맞춰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뒤에 목적어가 있다거나 뭐 보어가 있다거나 이제 이렇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시제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거 시제 같은 경우에는 준동사는 단순 시제랑 완료 시제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시제라고 하면 그냥 to 부정사 쓰면 되고요. 완료 시제라고 하면 to have pp를 쓰면 되는데요. 이 to have pp 같은 경우에는 주절보다 앞서게 된 겁니다. 주절보다 한 시제 앞서요. 나중에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태를 가질 수 있다. 태라는 건 수동 태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to be pp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동사도 동사적 성질을 그대로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투부정사는 동사에서 나온 것으로 그 동작이나 상태의 이제 주어에 해당하는 의미상 주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문장의 주어와 구분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바로 앞에다가 for 목적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I'd like to take a break 하면 누가 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쉬고 싶은 겁니다. 내가 휴식을 취하고 싶다. 근데 내가 원하긴 하는데 누가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는지 여기 to take a break를 할 수 있는 주체를 for you라는 의미상 주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휴식을 취하고 싶은 거고요. 아래는 너가 휴식을 취했으면 내가 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주로 가주어, it, to, 진주어 그 구문에서 자주 쓰이게 되는데요. 어렵다 for her 그녀가 to move the box 그녀 혼자서 그 박스를 옮기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for to 구문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상자를 옮기는 게 너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for young children 어린 아이들이 to read books 책을 읽는 것은 중요하다. 책을 읽는 주체가 앞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의미상 주어로 for 목적격 사용한 거죠. 자, 근데 단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보어 자리 쓰일 때는요. of 목적격을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친절하다. 사람이 친절했다라는 거는 어떤 성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of you to help us. 너가 우리를 도와준 것은 친절했다. 자, 부주의했다. 그가 to lose his umbrella again. 그의 우산을 다시 잃어버린 것은 이제 뭐죠? careless니까 부주의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친절한, 부주의한, 뭐 자비로운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의 성격이니까 오분 목적격을 써주면 됩니다. 해서 어떻게 했죠? 친절했다. 너가 우리를 도운 것은. 부주의했다. 그가 이제 잃어버린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의미상 주어도 주어처럼 해석이 되죠. 그래서 사람의 성격 나타내는 친절한, 관대한, 용기 있는, 예의 바른, 뭐 무례한, wise 현명한, foolish 바보 같은, careful, careless 부주의한, 뭐 조심스러운 같은 경우에는 오부 목적격을 사용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아래 보시면 it was wise에서 친절했습니다. 그가 너의 이제 뭐죠? 현명했습니다. 그가 너의 충고를 들은 것은 그 for him 그가 들은 거죠. 자, 쉽습니다. To pass the exam.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누가요? For her. 그녀가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쉽습니다. 자, it's very nice에서 우리를 초대를 했는데 그들이 우리한테 초대를 한 건 아주 친절한 일이었어요. 그럼 사람의 성격이니까 of them이 되면 되겠죠. 자, it wasn't easy. 쉽지 않았습니다. 뭐가? To make a decision.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요? 제이크가요. 그 easy는 뭐 사람의 성격 아니니까 for Jake에서 이제 for 목적격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투부정사의 그러니까 명사절 요법에서 이제 쓰일 수 있는 it for to 구문, it of to 구문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요.
이제 오형식 문장에서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쓰이고 싶을 때 우리 가짜 주어를 it을 사용하고 진짜 주어를 뒤로 투부정사 뒤로 뺐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오형식에서도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쓰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 오형식 구조에서 이제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주어랑 이제 목적어랑 뒤에 있는 목적격, 보어랑 거리가 너무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주어 썼던 것처럼 가짜 목적어 it을 또 사용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동사들이랑 같이 쓰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make, find, think, consider. 보통은 생각하다, 뭐 이제 만들다, 알게 되다. find 여기서 오형식에서는 알게 되다라고 해석하셔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뭐 만들다. 이제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하는 것은 뭐뭐 하다고 생각하다. 뭐 목적어를 뭐뭐라고 생각하다. 이런 식으로 쓰일 때 이제 이렇게 써주고 가목적어 it 써주고 목적격 보어 그다음에 진목적어 투부정사 뒤로 쓴다는 거예요. 자, 해석 한번 해볼까요? 공기오염이 만듭니다. 어렵게요. 어떻게 해석했어요? it 건너뛰었죠. 우리가 자리만 맞춰준 거기 때문에 가주어 it처럼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숨을 쉬는 것이 어렵게 만듭니다.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재밌다는 것이. 자, 무엇을 하는 게 재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재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가목적 it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I found it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내가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I think it important. 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투부정사가 이제 명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도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해석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의문사 뭐뭐 할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의문사 뭐뭐 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문사 먼저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의문사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원형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주어가 어떻게 뭐뭐 해야 할지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의문사 중에서 이제 what to, which to, whom to, when to, where to, how to처럼 이렇게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를 써주게 되는데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원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뭐뭐 할지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자, what to major in 있으니까 무엇을 이제 뭐 전공으로 무엇을 할지는 is a hard decision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래서 what to major in 무엇을 전공할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문장을 바꾸면 what we should major in 아니면 what I should major in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문제는요. is how to fix my computer. 나의 컴퓨터를 어떻게 고칠지입니다. Do you know? 너 알고 있니? 어떤 버스를 to take, 타야 할지 이렇게 되겠죠.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 위치나 what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명사가 하나 붙고 그다음에 투부정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명사 뭐뭐 할지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자, can you tell me? 말해줄 수 있니? Where to find the restroom? 화장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이렇게 되겠죠. 자,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오늘 무엇을 입어야 할지. 그래서 I don't know what to wear. 이렇게 되면 되겠죠? 무엇을 입어야 할지. 자, 조이스는요, 나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나에게 피자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직접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Joyce taught me how to make pizza. 어떻게 피자를 만드는지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직접 목적어 자리에 이제 how to 동사원형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자, 3번. 우리 가족은 가족 여행으로 어디로 갈지 결정했다. 어디로 갈지니까 my family decided where to go. 이렇게 되겠죠? For the family trip.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선생님께서 언제 공연을 시작할지 말씀해 주실 것이다. 언제 공연을 시작할지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이제 의문사 투부정사 돼야 되겠네요. Our teacher will tell us when to start.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언제 시작을 해야 될지 언제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도 이제 꽤나 볼 게 많았었습니다. 이제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